단골재 밀도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골재 밀도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시료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만든 시료를 가지고 실제 밀도 시험을 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우선 기계 및 기구인데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표준사가 있고요. 원추형 몰드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중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거도 있고 깔때기, 그 다음 시료판, 스푼, 그 다음에 마우스 패드도 있고요. 스포이드까지도 보이네요. 그러면 본 실험에 들어가서 먼저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시료 채취하는 방법은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료 분출기에 의해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분법에 의해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분법에 의해서 채취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분법은 지금과 같이 열십자를 일단은 그으세요. 열십자를 그어서 대각선으로 우리가 채취를 하게 되는데,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을 선택을 하든, 또는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대각선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 시료를 채취하면 되겠습니다. KSF 규정에 의하면 장구재 밀도 실험할 때의 시료는 1000g 정도 채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시험할 때는 표면건조 포화 상태 시료 한 500g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확하게 1000g까지는 재지는 않고 이 정도면 1000g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표면건조 포화 상태 시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원래 규정상 물속에 얘를 24시간 이상 담궈둬서 모래 입자 사이에 있는 간극에 충분히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얘를 꺼내서 판판한 데다 쫙 펴놓고 드라이 같은 것으로 서서히 말려주면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실습 시간에는 24시간 지나서까지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라있는 시료를 가지고 거꾸로 수분을 첨가하면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시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분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분무기가 마치 물총과 같이 쭉 나가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사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시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뿌렸어요. 골재의 함수 상태에 따라서 분무기 사용을 수분을 뭐 많이 뿌릴 수도 있고 적게 뿌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뿌린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간혹 어느 한쪽 부분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됐는데 어느 한쪽은 아직도 건조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지금 이 정도 같아서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시료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원추형 몰드에다 시료를 담을 거예요. 큰 스푼을 이용해서 원추형 몰드에 시료를 담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원추형 몰드에 뭐 충격을 주거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습니다. 가득 찼으면 윗부분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저분한 모래들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됐으면 우리가 이제 다진봉을 이용해 가지고 낙하를 시키는데 무리한 힘을 줘서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 낙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낙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25번을 다지는데, 여러분들 간혹 잘못해 가지고 원청 물들을 툭툭 치는 경우도 있어요. 무리하게 너무 높이 들지 않아도 되고요.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25번을 낙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주형 몰드를 위로 올릴 텐데 시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시료가 그냥 와르르 무너졌죠? 이런 시료는 우리가 원하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아니라 건조 상태예요. 즉 수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우리가 적절하지 않죠. 우리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시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수분을 첨가해서 만들어야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러 번 이제 해서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 시료가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해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다면 손으로만 만져봐도 이 정도면 표면건조 포화 상태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해가지고는 그 경험을 찾아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써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단계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지켜볼까요? 다시 원청 몰드에 시료를 넣습니다. 방법은 아까와 똑같아요. 가지런히 쓸어내린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은 브러쉬로 깨끗이 쓸어내고 이제는 뭘 하죠? 다짐을 해야죠. 그래서 다짐봉으로 25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25가지 여러분들이 세서 다 됐으면 이제 원격 몰드 올려볼게요. 아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죠? 아까는 와르르 무너졌지만 지금은 보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일부분은 무너졌지만 일부는 어느 형태를 마치 싹간 모양과 같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죠. 이와 같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시료를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됐다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료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밀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마치고 나면 이 시료를 500g 정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울에다 올려놨는데 우선 제로 세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료를 담아서 50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 500g이 넘었네요. 그쵸? 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쉽게 되더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위해서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마한 스푼을 이용해서 500g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넘었네요. 조금 넘었어요. 됐네요. 이제 정확하게 500g이 됐죠. 이 500g 된 이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이 시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 밀도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골제 밀도 실험하는 플라스크예요. 플라스크 잘 보면 여기 검정선이 있죠. 검정선까지 우리가 물을 채울 텐데 처음에는 이 검정선까지 이제 비이컬을 이용해서 물을 채우면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검정선까지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비이컬로 물을 담다가 검정선 가까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포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물도 마찬가지로 표면 장력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온폭 파이게 들어가 U자형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때 눈금 제일 밑에의 U자로 쏙 들어가 있는 제일 밑에 부분이 검정선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물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지금 스포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검정선까지 채울게요. 여러분들이 넣을 때 보면
뭐 피펫이나 다른 걸 이용해도 되지만 뭐 이 정도에서는 스포이드를 이용해도 뭐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고 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한 다음에 그 읽을 때 항상 눈 시선의 높이는 검정선의 높이가 같이 일치시킨 다음에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됐으면 이제 조금 더 넣고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제 무게를 재야 되는데 그냥 무게 재면 물이 주위에 묻었었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휴지나 아니면 헝겊이나 천을 이용해 가지고 그 표면에 있는 수분들을 다 깨끗이 닦아주길 바래요.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무게를 이제 측정을 하죠. 그러면은 아까 잰 것은 뭐 했었죠? 시료 500g 쟀잖아요. 그때 제로 세팅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눈금을 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잴 때는 내가 할 때는 항상 제로 세팅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하기 바랍니다. 제로 세팅을 하고 무게를 재니까 얼마가 나왔나요? 600 얼마 나왔죠? 675.6 이 정도 나오면 일단은 이것을 기록을 여러분 보고서나 이런 데 있으면 보고서 용지에다가 기록을 잊지 않고 꼭 해놓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플라스크에 있는 물을 모두 다 비우기 바랍니다. 여러 번 해본 사람은 다 비우지 않고 이 정도 남긴 상태에서 다시 시료를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다 비우도록 해요. 왜냐하면 적당히 비운다고 비웠는데 나중에 시료를 넣게 되면 이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비우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안전하니까 일단은 물을 다 비우고 아까 만들었던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시료 500g을 이제 여기다 이제 깔때기를 받쳐놓고 넣을 거예요. 넣을 때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금 선생님 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은 차분히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간혹 하다 여기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차분하게 놓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시멘트 비중 시험보다는 훨씬 더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쉽죠.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깔때기에 남아있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손실이 없도록 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깔때기 좀 남아있어서 다시 그릇에 옮겨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넣을 거예요. 근데 물을 넣을 때 이제 비커를 이용해서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넣느냐면 검정선까지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검정선 밑으로 1cm나 2cm 정도. 원래 KSF 규정에는 한 90%로 넣으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구마다 검정선이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검정선부터 한 1, 2cm 밑에까지 여러분들이 물을 넣으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비거로 물을 넣으면서 모래를 씻겨내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의 뭐 검정선 가까이 왔을 때도 그대로 비커로 물을 넣다 보면 검정선 확 넘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유념하고 이 목 부분에 물이 올라올 때부터는 천천히 여러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확 올라오니까 이 정도 됐으면 선생님도 지금 보면 거의 목 부분에 왔죠. 이 정도 됐으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검정선 밑으로 1, 2cm가 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개를 덮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 패드나 고무판 위에다 놓고 얘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는 건 뭐냐? 모래와 모래, 표준사 사이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일는지 모르지만 흔들고 나면 기포가 무지 많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바로 흔든다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과 같이 바닥이 단단한 데서 이걸 굴리다 보면 지금 모래도 많이 흘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굴리게 되면 잘못하면 유리에 파손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단한 데서 하지 말고 이와 같이 공판이나 마우스 패드 같은 데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뿌옇게 변했죠. 물이 변했고 자세히 보면 거품이 플라스크 벽면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여러 번 이제 한참 동안을 하다 보면 기포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좀 한동안 길기 때문에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요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분한 상태로 한번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아직 기포가 다 빠지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이거 기포가 빠질 때까지 한참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진 걸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보면 브러쉬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기포가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넣으려면 이게 뻐고 잘 안 들어가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집어넣으면 그래 잘 들어가요. 넣어서 그 위에 있는 기포 부분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제거될 때까지 지금은 기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자꾸 기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냥 기포가 다 빠지지 않았지만 그 상태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검정선까지 우리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을 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검정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씩 추가를 해서 조금만 해도 목 부분은 얇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 맞추어서 마찬가지로 U자형으로 이렇게 표면이 되면 밑에 부분이 검정선에 되도록 시선은 항상 검정선 라인의 수준에 맞게끔 시선을 두고 검정선까지 차도록 맞춰줘야 돼요. 지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무게를 재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수분을 천이나 휴지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게를 재야죠. 무게 잴 때 그냥 재면 안 되고 제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제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엉뚱한 아무리 실험을 잘해도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길 바라고 됐으면 그때의 눈금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 되겠죠. 아까 나온 것과 같이 여기 물 플라스크 플러스 모래의 무게가 938.8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럼 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다 다 기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실험이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평균을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고서에 이 값들을 쓰고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결과값을 찾아내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비워야겠죠? 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통에다가 얘는 그래도 쉬워요. 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흔들어서 빼면 쭉 빠져나가요. 간혹 막히기도 하는데 막힌다고 살짝 때려도 되지만 이걸 너무 세게 때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라 아주 얇게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는 다시 세웠다가 물을 빼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다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렇죠? 물을 추가를 해서 깨끗이 씻어내면 얘는 뭐 시멘트 비중 시험과 같지 않고 잘 빠져나오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광유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쉽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다 빼냈으면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